자, 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어차피 등비수열인데 등차랑 같이. 자, 등차수열, 등비수열. 자, 어저께 했었던 이제 등차수열의 뜻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등차수열의 뜻, 뭐 정의죠, 정의. 뜻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다.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게 등차수열이었어요. 이거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등비수열은 등 같다, 비율이 같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일정한 수를 갖다가 곱해서 만드는 게 등비수열입니다.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게 등비수열.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해서 공통된 차이죠. D라고 한다 그랬고, 등비수열에서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갖다가 공통된 비율, 공비라고 해서 R, 스몰 r 이렇게 씁니다.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공부의 패턴은 어제랑 동일하게, 자, 뜻을 배웠어요. 그럼 뜻을 배웠으면은 뭐 다음은 뜻 다음에 이제 뜻 가지고 정의 가지고 관계식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관계식은 an 플러스 1항은 그리고 이 얘기해야 되네, 까먹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이 문제풀이 하시거나 답 쓰실 때, 특히나 답 쓸 때 하첨자랑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주로 판서할 때 보면은 극단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로그도 그렇지만은 로그도 밑을 갖다 극단적으로 내려 쓰고, 선생님들이 하첨자 쓸 때도 하첨자를 극단적으로 내려 써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 나중에 정답 처리할 때 학교 시험에서 단답형이나 소수령 학교 선생님이 인정 안 해주면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첨자스럽게 내려 쓰셔야지, 뭐 저는 이거 하첨자인데요? 뭐 의미 없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관계식 보시게 되면은 an 플러스 1은 앞에 거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된다. 이게 이제 관계식을, 뜻을 관계식으로 바꿔준 거고. 그럼 등비수열은 뭐가 되냐? n 플러스 1항은 그 앞에 거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돼요. r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등차 등비 관계식이에요. 자, 관계식 다음에 이제 이 관계식 가지고 이끌어낸 게 우리가 일반항 an이죠. 어제 뭐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뭐 축차 대입이라 그래서 방법이 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갖다가 n-1개 이렇게 더해서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랑 같은 패턴으로 좀 보시면은 A1 등비는 A2 A3 AN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공비 하나죠. 여기로 갈 때 공비 두 개죠. 그럼 여기로 갈 때는 공비가 n-1개겠죠. 이렇게. 아니면은 축차 대입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AN은 초항 A1에다가 공비가 n-1 제곱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항까지 왔습니다. 일반항을 갖다가 우리는 주로 초항 A1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이거 이제 변형해서 n번째 항 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어디 어떤 학생이 반대로 썼어요. n번째 항은 그러면은 공차가 몇 개 있어야 되냐 하면은 n-m개 있어야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그럼 얘도 n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을 만들 거면은 공비를 갖다가 n-m개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지수 자리에. 등차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뭐 새롭게 많이 외워야 될 게 있진 않을 겁니다. 일반항. 지금
질문 없죠? 자, 그러면은 일반항 다음에 했던 거는 중항. 그리고 이건 어저께 맞았다고 해줬는데 뭐 개념 문제니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의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중항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등차 중항이라고 써야죠. 등차 중항. 왜냐면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중항 중에서 세 개가 등차면은 등차 중항, 세 개가 등비면은 등비 중항 이렇게 부를 거기 때문에 중항에 이제 이름이 두 개거든. 자, 등차 중항이면은 가운데 있는 애 n 플러스 1항이라고 하면 얘 두 배는 양옆의 거의 합과 같다. 등차 중항의 성질이 되겠고요. 가운데 거 두 배, 양옆의 거 곱한 것과 같다. 그때 우리가 얘를 갖다가 부르는 이름이 등차 중항이다 이겁니다. 전달이 좀 안 됐는지 아무튼 이거 잘못 쓰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반면에 그럼 등비 수열에서 세수가 등비를 이룰 때 가운데 게 세수가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고 하면은 그때 가운데 놈에 대한 성질은 뭐가 있느냐 보시면 자 an이 있고요, an 플러스 1이 있고 an 플러스 2가 있습니다. 등비입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의 정의 관계식에 의해서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값이나 an 플러스 2를 an 플러스 1로 나눈 값은 당연히 공비로 똑같겠죠. b가 같다 등비. 이거 이제 x자로 크로스 하시게 되면은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게 양옆에 거 곱한 것과 같네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등비 중앙 관계식은 가운데 거 an 플러스 1항의 제곱은 양옆에 an항 곱하기 an 플러스 2항이 되고 우리는 얘를 마찬가지로 등비 중항이라고 부른다. 별거 없죠? 등비중항, 등차중항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한테 주로 자 등차중항 얘 주고 가운데 몰라 얘 주고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더해서 반땡이니까 유일해요. 유일 하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등비중항 얘 주고 등비중항 가운데 거 구하라고 하면은 두 개 나오겠죠. 제곱근 처리하니까. 그죠? 그때 얘가 만약에 양수인 경우에 양수만 따지게 되면은 중항이 뭐가 되냐면은 루트 an 곱하기 an 더하기 2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세 수가 있어요. a, x, b가 있을 때 만약에 x가 양수라고 하는데 얘네가 등비잖아. 그러면 그때 x의 값이 뭐야? 루트 ab가 되잖아요. 이게 기하평균. 공수투에서 배운 이게 기하평균. 기하평균이 등비입니다. 정확하게는 등비 안에 등비 중앙 안에 좀 포함이 되는 거죠. 쟤는 풀마가 다 있으니까 같이 연관지어서 알아두시고. 자 중항까지 봤고, 자 우리가 중항 배우고 나서 한 게 중항의 성질 일반화예요. 그래서 등차 쪽에서는 A의 P항, A의 Q항, A의 R항, S항 두 개 더했을 때 둘이 같다 하시면은 필요 충분 관계로 하첨자의 합이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첨자의 합이 같다. 그러면 등비 쪽에서는 중항의 성질을 좀 일반화 하시게 되면은 두 개 곱하면 AP, AQ, AR, AS 두 항씩 서로 곱하면은 필충 관계로 뭐가 성립하냐 이건데 숫자로 볼게요. 숫자로 자 A1 곱하기 A9랑 A2 곱하기 A8이 같다. 숫자로 몇 번 한다. 자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자 얘는 앞에 거는 그냥 초항이고 얘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8제곱이고 얘는 A2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1제곱이고 초항 곱하기 공비의 7제곱이에요. 그럼 둘이 계산해보면 같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문자로 안 해서 어제는 문자로 했는데 자 결론은 뭐예요? 등비에서 두 개 항을 곱했는데 서로 같으면은 하첨자의 합이 같은 거죠. 하첨자의 합이 같다. 이랑 똑같죠. 하첨자의 합이 같다.
대신 등비는 곱을 하셔야 되고 등차는 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어제 개념부터 좀 잘 잡혀있는 분들은 좀 그래도 수월할 거고, 어제 개념이 없으신 분이 좀 있는데 많이 없어. 많이 없는 사람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함수 보셔야 되겠죠. 함수. 자, 일반항에서 함수, 등차의 함수, 일반항의 특징, 등차 함수 일반항 특징을 어제 배웠습니다. 등비도 변수는 뭐예요? 여기죠. n이죠. n. 자, 여기서 보면은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 그냥. 등차 일반항의 함수꼴 뭐예요? an은 dn 플러스 k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담긴 의미는 두 가지. n에 대한 1차 이하, n에 대한 1차 이하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공차가 어디 있냐, n의 개수에 있다. 요거 두 가지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오늘 추가로 배우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함수식의 특징인데, 요거는 함수식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는 있는데 아무튼 왜냐면 이제 들으시면, 자, 변수가 여기입니다. n이 여기. 그럼 우선 얘는 식 자체가 잘 보시면은 일반항 an이 지수예요. 왜냐면 변수가 지수 자리에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럼 지수식입니다. 지수식. 그죠? 얘는 지수식의 형태를 떼야 되겠고요. 지수식의 형태를 떼야 되겠고, 일반항이. 근데 이제 그냥 지수식은 아니고 특징적인 게, 지수식은 지수식인데 뭐가 없냐면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지수식의 형태를 뜨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폼을 써보면은, 우리가 지수 단원 할 때 이런 얘기 했는데, R에 뭐 예를 들어 뭐 n-2제곱 있잖아요. 그럼 이런 찌끄레기는 앞으로 빼는 게 낫거든요. 얘는 R의 n제곱에다가 R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 단원에서 배운 거 이용하시면 -2제곱.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저 등비의 일반항은 함수꼴로 쓰면은 k 곱하기 r의 n제곱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k 곱하기 r의 n제곱. 그래서 하나가 지수식인데 상수항이 없어요. 뒤에 붙은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등차에서 중요한 게 공차라면 등비에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공비겠죠. 그럼 공비의 위치에 대한 건데, 공비는 어디 있느냐? 공비는 어디 있어요? 보니까 n의 밑에 있거든요. n의 밑에 있는데, n의 밑에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공수2에서 유리함수 할 때도 비슷한 맥락인데, 요 n의 개수가 1일 때가 됩니다. 1기준이에요. 1기준. 당연한 게, 자 보시면은 일반항이 있어요. 3 곱하기 2에 2n-1제곱이라고 해요. 그럼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냐면, 여러분은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야 돼요. 왜? 우선은 한 가지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식 구조가 맞아요. 지수식인데 상수항이 없어요.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고, 또 하나는 항을 써봐요. 1항이 뭐예요? 1 대입하시면 3 곱하기 2입니다. 2항이 뭐예요? 3 곱하기 2의 3제곱이에요. 3항이 뭐예요? 3 곱하기 2의 5제곱이에요. 그럼 요 정도만 써봐도 규칙성으로 일정하게 얼마씩 커지는지가 보이니까 등비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가끔 공비를 읽으라고 하면은, 공비를 요 2라고 읽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밑에 느려쓰기 해보신 거를 봐도 공비는 2가 아니죠. 2제곱이 공비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약간 충돌이 생기느냐? 수식에서 공비를 따실 때에는 요 n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되겠죠. n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야 된다.
했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함수꼴인데 이게 아까 잠깐 서두에 왜 함수꼴이라고 말하면 좀 무리가 있냐, 그렇다고 얘를 갖다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우리가 아는 지수함수는 정의 자체가 앞에서 배웠던 게 fx가 a의 x제곱인데 조건이 있어요. 밑조건이 있었죠. 밑조건. 지수함수가 되기 위한 밑의 조건은 밑이 0보다 크다 이고 1이 아니다, 이것만 지수함수가 되거든. 우리가 다루는 지수함수는 요것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요 등비 수열에서는 요 밑에 들어가는 공비가 지금 요 밑자리인데 얘가 양수만 들어가냐? 그렇진 않아요. 등비 수열 중에는 이런 애들도 있다고요. 요런 애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수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수함수라고 잘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지수꼴? 지수꼴? 이렇게 부르죠. 그냥 지수꼴 정도. 지수꼴. 함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비수열 지금 일반항 함수 형태까지 등차 등비랑 같이 비교해서 봤습니다. 됐죠? 자, 자리가 없으니까 넘어가서 그 다음에 등차가 SN. 여기서 이제 합 SN에 대한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랑 요거 하나 있다 그랬고, 2분의 는이라기보다는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2배 하시고 공차 n-1개 요렇게 들어가는 거 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였고, 등차 수열의 아이디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거꾸로 쓰는 게 아이디어였고, 자, 등비 수열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공비 곱하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공비 곱하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쓰고 지우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SN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 있는데 초항이 A고요.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2항이 AR, 3항이 AR 제곱, 4항이 AR 세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n항이 AR n-1제곱입니다. 왜 애가 n항인지 아셔야 되겠고, 자, 요게 등비의 SN이에요. 얘를 이제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냐? 아이디어가 공비 곱하기라 그랬어요. 자, 양변에다가 공비를 곱합니다. R을 곱하는 거죠. R을. 자, R을 곱하시게 되면 R 곱하기 SN은, 자, 여기서 곱한 거 쓰실 때 약간의 요령 밀어 쓰기를 합니다. 옆으로 한 줄씩.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 밑에다가 안 쓰고 옆으로 밀어요. 그럼 얘가 AR 제곱 한 가지 옆으로 밀린 거죠. 이렇게 땡땡땡, 여기 있는 애가 밀려서 AR n-1제곱, 얘가 밀려서 AR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할 것 같아요? 빼겠죠. 싹 변변 빼주시게 되면 좌변은 1-R의 SN, 자, 우변은 어차피 요따만큼은 다 날라가죠? 소거됩니다. 그럼 남은 애들만 보시게 되면은 앞에 A 남죠, 뒤에 AR n제곱 남죠. 뭐 조금 더 이쁘게 쓰면은 A로 묶어주면은 A에 1-R의 n제곱 남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뭐? SN이에요. 그럼 우리 이 타이밍에 이제 SN을 구하고 싶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1-R로 양변을 나눠야 되겠죠? 근데 나눌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양변을 1-R로 나눠야 되는데 나눌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왜? 나누는 애가 지금 문자잖아요. 0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류가 들어가게 되죠. 1-R이 0일 때
1-r이 0이 아닐 때. 자, 1-r이 0이라는 건 공비가 1이라는 거야. 얘는 공비가 1이 아니라는 거야. 자, 공비가 1이야. 못 나눠요? 그럼 못 나누면 SN은 뭐야? 이렇게 구할 수가 없겠지. 여기서는. 여기서 구할 수 없으니까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맨 처음에 시작으로. 그럼 SN은 뭐야? 공비가 1이면 A 아니야. A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합이 NA야. 초항을 갖다가 개수만큼 곱하면 돼요. 공식이야? 이걸 왜 외우고 있어? 자,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SN이 나눠도 되죠. 나눠주시면 1-r분의 A 1-r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식은 분모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시면은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은 이걸 읽을 때 항상 문자로 안 읽습니다. 얘는 등비 SN인데 저기다가도 쓰겠지만 공비가 1인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암묵적으로 그냥 등비 수열의 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얘를 이따가 답 쓸 때는 두 개 분리해서 잘 쓰시고 자, 등비 SN 식이다 하면은 얘나 얘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읽으실 때는 1-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수제곱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잘 듣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쓰면서 잘 들으시고 옆에 거는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공비-1분의 초항에다가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미투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이 등비 수열은 다시 나와요. 미투 가면 등비 급수로 바뀌어서 다시 나오거든요. 급수로 바뀌어서 그때는 이 공식이 또 되게 많이 쓰입니다. 이 공식이 요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게 간혹 가다가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미리 얘기해 좀 개이죠. 자, 그래서 등비의 SN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줬다가 이제 지금 배웠던 요 등비 SN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도한 거고, 자, 등비 수열의 SN은 뭡니까? 분류해서 공비가 1일 때는 NA고요.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하나만 써도 돼요. 이따 시험 답 쓸 때도 아무거나 하나만 쓰세요. 뭐 공비-1분의 초항에다가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이다. 하나만 써도 상관없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식을 갖다가 굳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면 좋겠는데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얘 쓰는 게 좋고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얘 쓰는 게 당연히 좋고요.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반대로 쓴다고 틀릴 건 없는데 가이드 정도가. 자,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은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2 이런 건데 참고로 근데 얘는 잘 관찰해보시면 얘는 지금 무슨 수열이에요? 방금은 내가 이제 공비가 1인 등비라고 했지만 얘는 등차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SN 구조를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N에 대한 1차로 나왔거든. 우리가 N에 대한 2차 이하가 등차라 그랬잖아. 그죠? 얘는 등차도 돼요. 등비로 보면은 공비가 1인 거고 등차로 보면은 공차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그죠? 워낙에 특수한 케이스라 잘 안 다뤄지는 것 뿐이지 문제할 때. 요렇게 자 해서 우선은 공식까지는 배웠습니다. 공식까지는. 자, 어제 배웠던 이제 등차 수열의 SN의 함수꼴 변수가 n 하면은 등차 수열의 SN의 함수식은 2분의 D에 n의 n-k 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n에 대한 2차 이하인데 얘가 상수항이 없는 애라 그랬고 어제 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차가 어딨냐? 2분의 공차가 n제곱의 개수다. 요게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자, 등비수열의 SN의 특징은, 자, 얘는 배제, 요거는 특수 케이스, 지금은 얘기 안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거를 얘기할 거고, 자, 얘는 변수가 여기 있어요. SN의 변수가. 그죠? 요거 잘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죠?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R-1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배하시면 당연히.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SN의 특징, 함수식 구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보시면은 분배가 좀 됩니다. 어떤 상수값으로. 그래서 K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꼴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쓰고 특징은 이것도 암묵적으로 이렇게 줄여 쓰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어차피 K는 상수배한 거니까 R의 N제곱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하고 더하면 얼마가 돼요? 0 돼야 돼요. 개수 상수의 합이 0인데 이게 뭐 서로 좀 암묵적으로 서로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개수가 누구 개수? R의 N제곱 개수 얘기하는 거고 R의 N제곱에 대한 상수항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나 이제 궁금한 건 공비 위치인데 얘는 공비 위치가 뭐 아까 등비랑 일반항하고 똑같아서 공비는 어디 있어요? 공비는 n의 밑에 있습니다. 대신 밑을 따질 때 개수가 1 기준으로 가셔야 되겠고 얘네 밑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은 공부 이렇게 하시고 시험지에다가 쓰실 때는 내가 그 함수식 쓰라 그래요. 함수식 쓰라 그러면 식만 써도 상관없어요. 식만 써도 뭐 이런 내용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내가 내는 시험 문제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SN이 있어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은 딱 보면은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냐?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왜? n제곱의 개수 1이죠? 상수항 마일이죠? 더하면 빵이에요. 등비수열의 SN입니다. 그러면은 얘 일반항은 뭐야? 일반항을 구할 때는 어쨌든 저쨌든 얘도 필요한 게 뭐야? 초항하고 공비만 알면 돼요. 초항하고 공비만 알면 되니까 여기서 초항은 뭐야? 초항은 어차피 1 대입하면 돼요. 1이야. 공비는 뭐야? 밑에 2야. 그러면 2의 n-1제곱. 이게 일반항입니다. 바로 딸 수 있다. 등차처럼. 물론 이렇게 따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원래 SN을 주고 AN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어제 배운 것처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A1은 S1이고 AN은 SN-SN-1입니다. N은 2항부터. 어제 이거 안 쓰신 분들도 몇 명 있더만. 뒤에 거 안 쓰신 분들 얘기를 해도. 자, 그러면은 틀 잡아놓고 A1 뭐예요? 1이에요. AN 뭐예요? SN 2의 n제곱 빼기 1이죠. 마이너스 SN-1 2의 n-1제곱 빼기 1이죠. 내가 지수할 때 이 얘기 했습니다. 어차피 상수는 제껴지고 남은 애가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인데 이거 계산 못한 애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 계산. 이거를 계산하면 뭐예요? 2의 n-1제곱이에요. 그래서 아까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구하시는 게 정석이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이 정도 이제 좀 봐서 가면은 좋겠다. 질문? -1이에요. 지수단원 다시 공부하세요. 너는 지금 마플도 지수단원을 공부한 거 아닙니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얘가 2의 n-1제곱 곱하기 2입니다. 동류항 처리한 겁니다. 내가 모를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알려줘. 됐니? 얘가 이건데 됐어요? 네. 그럼 얘 빼기 얘니까 이거를 동류항으로 보시면 얘가 개수가 2고 개수가 1이니까 빼면은 1이 되겠죠? 이해되죠? 내일 되면 까먹을 거예요. 내라고요? 자, 됐습니다. 다른 거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모르는 거는 선생님은 항상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걸 이해 못 하겠는 거지. 모르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자, SM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야. 요 식이 있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 뭐였어요? C가 0이면 얘가 등차, 이게 말을 좀 우리가 서로 내가 소통하는 잘 이해를 하시나 그랬네. 얘가 등차 수열의 SN이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 없으면. 그죠? C가 0이 아니면 얘는 제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SN이 되는 거예요. 얘가 등차라는 소리가 아니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상수항이 있냐 없냐 이 차이였거든. 자, 그러면은 SN이 있어요.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라고 있습니다. SN이. 그럼 이제는 요 SN의 구조에서는 얘가 만약에 등비 SN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얘가 등비 수열의 SN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여기 써잖아요. 개수상수방. 그러니까 결국에는 A 플러스 B가 0이면은 등비의 SN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얘는 똑같아요. 제 2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SN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아니 뭐 잘 필기 하시면서 놓치는 거 없이 하시는 거는 제일 최상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집에 가서 복습하라고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듣고 현장에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보고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야. 안 써도 돼요. 응? 굳이 뭐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요즘 필기 안 한다고 누가 혼났어? 자, 필기 안 한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한 개만 더 얘기하면 되겠네요. 어저께 자, 수열 AN이 있습니다. A1, A2, A3 뭐 떼떼떼 있어요. 쭉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일정한 개수씩 잘라서 더했어요. 일정한 개수씩 잘라서 더했어요. 그랬을 때 어제 배웠던 게, 만약에 이 AN이 얘가 등차면 일정하게 n개씩 잘라서 더했다고 해볼게요. n개씩 잘라서 더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등차면 n개씩 자른 애도 뭐가 된다? 써줘야지 수식으로. 자, 수식으로 써주면 SN S2n-SN S3n-S2n 이렇게 n개씩 자른 애도 뭐가 된다? 얘도 등차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여기까지만 알아도 좋겠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의 공차는 뭐다? 그거까지 이제 알려줬으니까 여기에서의 공차는 참고로 뭐다? 이때의 공차는 얘 원래 공차, 이 등차의 공차를 갖다가 D라고 하시면은 얘의 공차는 뭐였어요? 어제 한 게?
n제곱 d였거든요. 뭐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거고, 알아두면은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알아두시는 게 맞겠죠. 공차가 이거로 바뀌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조 AN이 만약에 등비잖아. 공비가 R짜리. 그럼 똑같이 n개씩 잘라서 더해요. 꼭 n개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개수씩 잘라서 더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도 등비가 될 것 같죠? 얘도 등비를 이룹니다. 자, 왜냐? 뭐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SM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N까지고요. SEN-SM 뭐예요?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 더하기 AN 더하기 3 더하기 AEN입니다. 3n-2n AEN 플러스 1 더하기 AEN 플러스 2 더하기 AEN 플러스 3 더하기 A3n이에요. 요렇게 땡땡땡 가는 건데 보니까 A1이 AN 더하기 1이 되려면은 얘는 등비니까 공비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몇 배 있어야 돼요? n제곱 배 있어야 됩니다. 얘 하첨자 2번에서 n 더하기 2번으로 갈 때도 R에 n제곱 배가 있어야 돼요. 3번에서 n 더하기 3번 갈 때도 그만큼 있어야 돼요. n번에서 2n번 갈 때도 그만큼 있어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요 줄에서 요 줄로 내려갈 때는 얼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줄에서 요 줄로 내려갈 때는 R에 n제곱배 있어야 되겠죠. 분배입니다. 여기서 할 때는 얘는 분배가 아니었고요. ND를 n개 더했던 거고 여기는 R의 n제곱을 분배에다 묶어낸 거죠. 같은 논리로 얘도 그렇게 돼.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까지 알 수가 있고 그때의 공비는 참고로 뭐가 되느냐? 공비는 R의 n제곱배 R의 n제곱배 표현은 좀 이상하죠. R의 n제곱이 됩니다. 공비는 새롭게. 됐어요? 개념은 여기까지 등비수열. 그러면 알려줄 만한 건 다 알려줬어요. 뭐 약간 내신스러운 것도 알려드린 거고 뭐 뒤에 이런 거를 해드리긴 했지만 제일 핵심은 여기하고 이만큼하고 여기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솔직히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김에 같이 해준 것 뿐이고 이런 거를 알아야지 되는데 참 응? 형주 알아? 자, 교재 보겠습니다. 책이 없는 거는 뭐 아무튼 쓰면서 공부하시고 겨울방학 때 다시 뭐 이게 수혈을 하겠죠, 대수를. 근데 그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했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애들도 좀 더 문제를 많이 다루고 그러려고 여러분 선행을 한 거니까 그냥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냥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그건 좀 약간 나중에 수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5번 기본 쉬운 애들은 후딱후딱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40분의 1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있어요. A9, 4, A7 같대요. A6을 구하래요. 역시나 제일 무난하게 푸시는 방법은 우리가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내신할 때는 등차 문제를 푸는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초항 공차로 갖다 식을 세워서 푸는 거고요. 등비 문제를 푸는 제일 일반적인 해법은 초항 공비로 식 세우는 거야. 제일 단순하게 푸는 겁니다. 그죠? 정말 뭘 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게 있어요. 뭘 하시면 되겠어요? A7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A7분의 A9니까 뭐야? R제곱이야. R제곱이 4죠? 그럼 R은 풀마 2야. 근데 양수렴에 2야.
그러면은 A6을 구하려면 A6은 초항을 아니까 초항에다가 R에 몇 제곱? 5제곱 하시면 돼요. 얘가 40분의 1이라고 줬고 얘는 2의 5제곱. 산수입니다. 하시면 되겠죠. 왕십죠. 날 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자, 등비중앙입니다. 세수가 등비를 이루고 아니네. 자, 저 세수는 양수 PQ에 대해서 요 세 개는 등차를 이루고요. 요 세 개는 등비를 이룹니다. 아, 등차 등비 섞인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등차를 이루니까 등차 중항을 하시면 가운데 거에다가 2배를 하게 되면 요런 식이 하나 나오겠고요. 그리고 얘는 등비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거를 갖다가 제곱을 하시게 되면 양옆에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연립방정식 2차 연방이죠. 어떻게 해요? Q를 갖다가 소거해서 P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안 합니다. 우리가 뭐 이거 지금 이거 배우려고 온 게 아니니까 계산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등차 등비가 섞인 애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문제도 제대로 똑바로 안 읽고서는 등비였어요? 등차였어요? 이런 소리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A3이 10이고 A6이 96입니다. 1항에서 M항까지의 합이 150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M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등비 SN을 하라는 소리고,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은 초항하고 공비하고 항수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요 식에서 알아내야 되겠죠. 제일 무난하게 풀어보시면 A3는 AR 제곱 12죠. A6은 AR 5제곱 96입니다. 연립을 하는 건데, 자, 등차 연립은 주로 변변 빼거나 더해서 미지수 소거, 등비 연립은 주로 아마 이제 단항 단항의 형태가 보이니까 얘는 나누기. 선생님이 이제 변변 나누기라고 많이 하죠. 또는 변변 곱하기. 변변 나눠주시게 되면은 거꾸로 나눌게요. 거꾸로 나눠주시면 좌변은 R 세제곱, 우변은 8 되죠. 실수니까 R은 2겠습니다. 그럼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A는 3입니다. 왜죠? SN이 아니고 SM이죠. SM을 구해야 되니까 공비-1분의 초항 공비의 항수제곱, 항수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항수제곱 빼기 1, 요게 1500 됐죠? 1이니까 하나마나 나눠주면은 500. 자, 2의 m제곱 빼기 1이 500.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내가 하청자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등비 수열에 이제 이런데 지수 형태에서 뺄셈 하실 때 2의 m제곱 빼기 1인데 당연히 밑에 빼기 1입니다. 2의 m제곱 빼기 1이면 이거는 지수 빼기 1이에요. 식 똑바로 쓰셔야 돼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헷갈려서 지가 틀려요. 그래서 얘는 2의 m제곱 넘어가면은 뭐 이제 501이고, 이거는 거듭제곱 해보셔야죠. 거듭제곱 해가지고 2 해서 이제 뭐 500보다 큰 건 m 얼마부터 돼요? 9부터 되겠죠. 9제곱이 512. 이런 문제 쉽죠? 기본 유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뭐 이건 진짜 당장 내신 하신 분들도 이런 거 틀리면 뭐 내신 대박살이에요. 몇 등급 나오는 거 장난 아닙니다. 자, SN이 3의 n제곱 플러스 1입니다. 지수 형태로 보이는데 등비인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 등비 SN인지. 계수 상수가 빵이 안 되죠. 얘는 그러면은 등비의 SN은 아닌 거고, 아까 배운 것처럼 2항부터 등비인데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우선 이 문제 답만 내는 거는 당연히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A1은 S1이에요. 대입하면 4예요. A10은 S10 빼기 S9예요. 답만 내는 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의 10제곱 더하기 1 빼기 3의 9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상수항 11 날라가고
얘는 3의 9제곱 곱하기 3이니까 3의 9제곱으로 동류항 처리하시면 2 곱하기 3의 9제곱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답 내면 되는 게 일반적인 답만 내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그냥 일반항 자체를 구해보겠습니다. A1은 S1, A는 Sn-SM-1, N은 2항부터 자, 틀을 잡아놓고 얘는 대입하시면 4, 얘는 3의 n제곱 더하기 1 빼기 3의 n-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수항은 지워지고 얘가 3의 n-1제곱으로 빼내면 3이 남으니까 동류항 계산 처리하면은 2 곱하기 3의 n-1제곱 됩니다. 근데 얘는 2항부터인데 혹시 1항이 되나 싶어서 1항을 넣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열의 정체는 뭐다? 써보니까 1항은 4고요. 2항은 여기다 넣으니까 2 곱하기 3이고요. 3항은 여기다가 넣으니까 2 곱하기 3제곱 이런 패턴으로 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항은 따로 놀고 2항부터 등비를 이루게 되더라. 그래서 아까 전에 개수상수가 빵이 아니면 2항부터 등비 내에 SN이다 이야기를 했던 거를 이제 확인을 시켜드린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등차에서도 SN이 2n제곱 더하기 n 빼기 2 이런 게 있어도 우리는 얘네들의 일반항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안 쓰고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초항은 1 대입하시면 1이고요. 2항부터 일반항은 얘를 가리면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뺄 때 사라지니까. 그럼 공차가 얼마예요? 4예요. 그럼 4n이고 초항이 얼마예요? 3이니까 빼기 1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럼 일로 와서 등비도 적어도 우리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항을 딸 수 있겠습니다. 우선 딱 보는 순간 초항 따로 놀고 2항부터 따로 논다. 이거는 아셔야 되겠고 초항은 대입하면 4.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 일반항은 얘를 갖다가 다시 원래 등비 1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등비 1대로 돌아간다는 게 개수, 상수, 빵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일로 보이는 거죠. 내 눈에는. 얘 찾을 때는 잠깐. 얘 찾을 때는 잠깐 저렇게 놓고 보시면은 초항이 얼마예요? 1 대입하면 2예요. 공비 얼마예요? 3이에요. 그래서 3의 n-1제곱으로 바로 쓸 수 있겠죠. 아까 한 거를.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니네가 등차할 때 등차 SN에서 상수를 가렸던 이유가 뭐야? 얘를 등차로 만든 거야. 그럼 등비 SN이 아닌 애를 등비 SN으로 만들려면 저기 뒤에를 개수상수 빵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조작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나중에는 이걸 다 쓰셔야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 정도 대표적으로 등차나 등비가 있는데 이거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로 써서 일반항을 구할 정도가 되면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일 거고 안 쓰고 구하실 수 있으면 공부를 좀 하고 있다는 증거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꼴랑 배운 수열은 등차 등비 두 개밖에 없어요. 뒤에 가면은 무수히 많은 이름 없는 수열들이 나와. 그럼 걔네는 다 이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매우 중요한 거야. 대신 등차 등비 쪽에 한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걸 안 하고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는 하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 그냥 내신용으로 좋죠. 아닌지 안 좋죠? 미정기수가 없었네요. 자, 이거 보시면 딱 보면 뭐예요? 2의 n제곱 n 플러스 2제곱 빼기 3이다. SN이 등비냐? 등비죠. 왜? 얘가 2의 n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4야. 이거잖아. 개수상수 빵이잖아. 등비야. 아 물론 얘는 꼴랑 2개 물어봤어. 대입해도 되는데 아무튼 얘는 일반항이 그럼 뭐가 돼? 일반항이. 초항은 뭐야? 여기나 여기나 아무 데나 1 대입하시면 1 대입하면 얼마야? 8 빼기 4야. 4죠? 공비 얼마야? 2죠? 끝?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24번에 보면은 자, 셋째 줄에 로그 3의 sn 더하기 4가 n 플러스 1이라고 줬습니다. 자, 우리는 로그가 나왔죠? 로그가 나왔으면 로그를 갖다가 자유롭게 지수꼴로 바꿀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지수 형태로 바꿔주면 로그의 진수는 밑에 저쪽에 있는 로그 값이 지수로 올라가겠죠. 많이 바꿔버려야 된다 그랬고. 그러면 SN은 뭐가 돼요?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4가 됩니다. 약간 등비의 SN 형태가 보이긴 하는데 등비 SN이냐? 개수 상수 빵인지 보시면 돼요. 안 맞죠? 개수 얼마? 3이죠. 안 되잖아? 일반항 따는 거 연습해 볼게요. 그럼 얘는 초항 따로 빼야 되고 2항부터 일반항 따로 쓸 수밖에 없다. 초항은 1 대입하시면 1 대입하면 3, 3은 9 빼기 4, 5야. 밑에 거 일반항 구할 때는 얘가 다시 등비일 대로 돌려놓고 구하셔야 되니까 개수 상수 빵 되려면 뒤에 얼마 있다고 봐야 돼? 상수항을 3 있다고 봐야 되겠죠. 3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 찾아. 그럼 여기서 초항이 뭐야? 1 대입하시면 9 빼기 3이니까 6이야. 공비가 뭐야? 3이야. n-1제곱. 바로 구했죠. 뭐 위에 거야. 뭐 어차피 답은 천천히 내시면 돼요. 문제가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하는 거 연습을 좀 시키고 싶어요. 됐어요? 됐어? 자, 옆에 20번 문제는 안 풀고 우리가 이제 등차 등비 수열 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절대값입니다.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서 그 수열에 절대값 시은 애가 자주 등장하는데 뭐 미리 좀 사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등차는 절대값 처리를 한다는 건 절대값이라는 게 이제 음인애가 뭐 이제 부호가 떨궈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뭐 기억하시게 되면은 등차는 여기 이제 1, 2, 3 너무 맞나? 1, 2, 3 뭐 땡땡땡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은 그 수열의 항이 한 번 플러스에서 부호가 어딘가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은 부호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등차는 부호가 한 번 바뀌면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그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부호도 그대로 가는 거고 이후의 부호도 그대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드리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n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고 땡땡땡 땡땡땡이 있을 때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이 앞쪽은 다 플러스인 거야. 이 뒤쪽은 다 마이너스인 거. 너무 당연한 소리야. 그죠? 얘가 만약에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였어도 같은 얘기고요. 등차는 부호가 한 번 바뀌면 계속 바뀝니다.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등비는 우선 애초에 부호가 바뀐다는 것 자체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등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는 얘는 적어도 공비가 뭐여야 돼요? 무조건 음수여야 되겠죠? 공비가 무조건 음수여야지만이 부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다고. 응? 근데 등비는 부호가 한 번 바뀌면 계속 유지가 되냐? 그게 아니죠. 교대로 계속 바뀌겠죠. 교대로 계속 바뀌겠죠. 그지? 이런 거는
절대값에 대한 내용으로 사전에 좀 미리 생각을 해두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등차에 대한 절대값 문제가 잘 나오죠. 얘는 뭐 등비에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얘 보시면요, 2 곱하기 등비야 초항 AR이라고 하고 A3, AR 제곱이라고 해서 0이라고 하면은 얘가 모든 항이 0이 아니래요. 그러면 초항도 0이 아닌 거고 공비도 0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문자도 막 나눠도 상관없어요. 나누니까 공비가 얼마야? 마 2잖아요, 마 2. 그죠? 공비가 마 2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이 절대값 수열의 합은 얘랑은 다른 맥락이라고 그냥 이게 보여서 정리해 준 것 뿐이지, 얘는 얘를 하나의 수열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수열로, 그러면 쟤는 공비가 얼마짜리인 등비 수열이 되겠어요? 1, 2, 3, 4 이렇게 있는데 AN이, 자 예를 들어 내가 AN의 첫째 항을 뭐 2라고 해볼게요. 2. 그럼 둘째 항은 뭐예요? 공비가 마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아니야. 셋째 항은 뭐야? 2의 세제곱 아니야. 넷째 항은 뭐야? 마이너스 2의 4제곱일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초항을 2라고 가정하면은, 그럼 내가 절대값 AN을 갖다가 BN이라고 잡으면은 얘는 2고 2제곱이고 2세제곱이고 2제곱 될 거 아니야. 아, 공비가 뭐가 돼? 그냥 2짜리가 되겠지. 2짜리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 됐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